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일반적인 상식적인 뉴스 중에 이제 두 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하나는요, 홍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국으로부터 말이죠, 이 홍콩이 독립한 이후로 두 번째 초대형 화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2월 중에 12월 7일인데요. 홍콩 의회 선거가 있어요. 입법회 선거. 입법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사회적인 불만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집값 주거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초대형 화재도 있지만 아주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는 아파트 단지니까 아무래도 좀 그 생활 수준이 한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불만 요인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게 임대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노인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때문에 더 이제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콩 화재는요, 2017년도 영국 런던에 있는 그렌펠 타워 참사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72명이 숨을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36명 사망에 279명, 900명의 대피. 그 화재 원인은요, 대나무하고 그물망이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슬픈 뉴스지만은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좋은 뉴스 중 하나는 우리 순수 우리 기술로요, 우리 기술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시대를 열게 됐다. 그래서 누리호 4차 발사가요, 완전히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성 13개, 위성 13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배송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 주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이 한화 측에서 독자적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간 우주 배송 시대에 돌입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항암제 이 연구, 그 생약 연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신약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번 그 위성 발사의 중요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내용도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우주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예, 언론 보도를 종합적으로 제가 쭉 정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 뉴스 중 하나는 지금 이진관 판사가 이 법조계, 그리고 우리 언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또 이 시사점을 두고 있어요. 비판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당연히 개딸 쪽에서는 찬성, 그리고 우리 이제 자유우파 쪽에서는 비판,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지금 이제 이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 그 신뢰인 동석을 불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어온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감치했어요. 감치했는데 이게 첫 번째 불발하니까 또 다시 두 번째로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사가 말이지, 법으로 얘기하는 데는 감정 갖고 불만, 보복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마산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마산고등학교 구국동지에서 긴급 성명서도 내고 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법사위가 난리가 났어요. 법사위 추미애가 열렸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재명이가 이화영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을 했잖아요. 왜? 이 판사가 송병훈이가 말이죠, 증인으로 64명을 신청했는데 6명밖에는 인정을 안 해. 예,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싹 다 나가버렸어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항의의 표시인데, 이거를 갖다가 감찰하라, 수사하라, 그리고 김용현 이 변호인도 수사하라. 예, 감찰 수사. 이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 법사위가 열렸으니까 나경원 의원, 곽규택 의원, 이거는 재판 개입이다, 나라 망신이다, 후한 뭉치다 등등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그렇게 그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등등.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추미애가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발언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곽규택 의원을 퇴장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추미애,
이런 추미애의 지금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는요, 잘라버려야죠. 그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환부를 토론내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주기현 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이번 재판에서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는요, 양쪽이 검찰 측은 검찰 측대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대로 법리 공방을 좀 해달라. 법리 공방.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이 재판부에 대한 설명보다는 법리 주장을 해서 우리는 내란이 아니다. 이거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내란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특검 측에서는 내란이다. 요 법리 싸움을 좀 해달라. 법리 공방을 해달라라고 각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말이죠. 평소에도 지금 이제 이 주기현 판사의 발언을 조금씩은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요, 지금 이 모든 언론 방송에서 요 부분을 한 3, 4분, 4, 5분짜리인데,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현 판사의 육성 발언을 이걸 보면요, 주기현 판사는 이진관이하고 정반대편에 있는 판사 같아요. 재판을 운영하는 면도. 자, 이진관이는 강압적이잖아요. 입 다물으니까 안 담으면 감시할 거야? 그리고 진짜 감시해버리잖아요. 예. 이거 완전히 무슨 그래서 지금 법조계가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자, 그런데 주기현 판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뭐라고 그러죠? 이거 서민적, 아주 겸손 모드, 정반대. 자, 그래서 이 말 톤, 말 목소리, 그리고 말의 이 워딩, 그리고 말의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피고가 됐든 검찰이 됐든 간에.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주기현 판사의 요 주문 내용, 뭘 요청하는지 이걸 보시면, 야, 주기현 판사가 굉장히 우선 인품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니, 법리적으로 판사고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이니까 실력 끝난 것이죠, 일단. 그렇지만은 인간성이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홍콩화마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이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지금 홍콩에서 영국에서 지금 이 양을 받은 이후로 독립한 이후로 두 번째의 초대형 화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은 1년 넘게 지금 이 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동문에 대나무 비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나무 비계하고 공사용 안전망, 여기에 불이 붙으면서 대형 불기둥으로 이어졌다. 자, 홍콩 정부는 그런데 올해 초 이 안전 문제로 공공사업에서요, 지금 이 대나무 비계 이런 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계적인 금지를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재 공병호가 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았고 한밤중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27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건설사 이사 2명하고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건물 보수 작업에서 창문을 밀봉하기 위해서 사용한 보호막, 필름, 그리고 스티로폼 소재가 지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급속도로 화재가 확산되는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시진핑마저도 이번 화재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의 위로를 표하고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83년에 지어진 노아파트 단지인데 31층짜리 건물 8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2,000가구에 4,800여 명이 거주하고 대부분 중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급 경보가 발생한 것은요, 2008년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55명이 다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는 소방차가 128대, 그리고 앰뷸런스가 57대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자, 참 어마어마한 이 화재. 정말. 그래서 이제 홍콩 북부 타이포가 있어요. 타이포 지역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웡푸코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대나무 그물망, 이게 이제 큰 원인이 되었다. 예.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일부 매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제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나무 비계, 이게 이제 화제의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거주민의 인구 구조예요. 즉, 3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화재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2월 7일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죠. 이 대나무 비계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대나무 비계가 이거예요. 요 그물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게 대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대나무는 이게 전련성이 낮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면 이게 쫙 번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홍콩 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자, 빨리 회복하기를. 저도 뭐 이제 홍콩 총영사를 했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좀 이 아픔을 저도 느낍니다. 홍콩 시민들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주. 우주 문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우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기사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요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주 발사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는데, 이 문제는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 한화 측에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 발사는요 완전히 한화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시대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1시 13분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발사체를 갖다가 제작하고 조립을 주도했고 발사 운영에 참여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드 스페이스, 이건 이제 뉴 스페이스예요. 새로운. 지금 올드 스페이스는 국가하고 정부기관이 주도했는데, 이제는 뉴 스페이스 민간 주도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리호는요, 주 탑재 위성과 큐브 초소형 위성 13기를 600km 고도의 안전하게 올려놓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사된 7번째 발사체이자 민간 기업이 주도해 제작한 첫 번째 국내 우주 발사체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우주 배송 시대를 열게 됐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만든 로켓으로 전 세계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이제는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말이죠. 오늘 이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새벽에 날렸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어요. 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 주도를 하고 한화가 보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발사체 제작 조립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죠. 이제 완전히 정말 위성 국가가 된 거예요. 위성 국가가. 그러면 말이죠. 이거를 도표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방산도 세계 최강 4대 안에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방산하면 그동안에는 미국이야, 뭐 독일이야, 아니면 뭐 불란서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돼 있어요. 예. 우리도 지금 비행기, 전투기 뭐 다 만들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이 우주 발사체까지도 우리가 직접 제작, 조립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가 참 굉장히 많다. 요거를요, 누리호 3차하고 4차하고 비교해보면, 발사 시간, 야간에 했다. 그 다음에 제작 조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인데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주도했다. 예. 자, 그리고 목표 고도가 누리호 3차는 550인데 600으로 높아졌고, 그 다음에 위성 무게 약 960g, 옛날에는 500kg, 2배나 센 무거운 4호 발사, 고흥, 길이가 47m, 무게가 200톤, 탑재 중량이 1500kg, 3단으로 돼 있다. 1단 추력이 300톤이다. 이 정도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맨 먼저 마산구 구국동지회가 지금 법원 앞에서 집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명서를 내놨어요.
마산구 구국동제. 왜냐하면 김혜경 장관한테 장관 변호인들을 감치 선고한 판사가 이진관인데 마산구 출신하는 거죠. 그래서 마산구 출신의 원로와 동문으로 구성된 마산구 구국동제가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자, 이 발표한 성명문 내용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자유대한민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언론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현재 숨막힐 정도로 질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전체주의가 된다. 예. 그러면서 이번 그 감치 결정은 자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위험한 행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립이 이렇게 되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문사회에서 파문을 요청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명문 내용이요, 이 마산구 구국동지의 성명문 내용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대로. 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성공을 근면한 국민, 유능한 지도자,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그러나 현재 자유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언론 독립, 선거 공정성, 권력 분립,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요, 사법부가 오랜 기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었고 일부 타락한 법관들이 권력에 굴종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숨막힐 정도로 질식하고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최의 보루인데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키지 못하면 법을 앞세운 사람의 집에는 전체주의가 된다. 전제주의가 된다. 예. 그러면서 이번 감치명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 내라 사건 재판에서 이 판사가 보인 독단적 감치 조치는 사법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감치가 절차적 오류로 무효가 됐음에도 변호인을 즉시 구금하려 한 행동은 인권보호에 책무를 져버린 처사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위험한 행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판사 스스로에서 파괴된다면 민주주의 제도는 무의미해진다.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사법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부역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판관을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 이진관 판사의 탄핵과 마산구 동문사회에서의 파문을 공식 요구한다. 자, 그래서 지금 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동문 파문을 재차 강조 폭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법 앞에서는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의 집회도 거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법, 왜냐하면 이게 법이 그야말로 법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법치가. 예. 그래서 말이죠. 요 내용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지금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이번 지금 이제 이 감치도 문제지만은요. 지금 문제가 지금 이 법관 인사를 완전히 민간인한테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법행정위원회. 그다음에는 내란 전담대판부도 설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두 우연이다. 이런 입장을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이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조선일보 사설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사설 내용을 지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요 다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지금 모두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 요거를 보시면요. 지기현 판사가 참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요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증인 12월 3일 복수하시는 거라서 조금 그건 이제 공방이 조금 어긋나는 건데 정 급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변호사님들께서 진짜로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도 변호사 계속 하실까요? 예, 8번 생략하고요. 8-1번 김용현 사건 증거순번 490번
송재영 문자 메시지 기록 4,302면 제시하겠습니다. 또, 예, 재판장님 하나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오성환 검사입니다. 많이 못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예, 다들 조금이라도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왜 오늘따라 다들 변호인들께서 뭔가 막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인님께서는 그냥 알고 있는 사실 담담하게 얘기하시고 좀 전에 답변도 방문하시는 스타일이시라서 약간 당황하셨나 본데, 방문의 전제는 아니 뭐 모르겠다는 거를 약간 또 이건 뭐 얘기해 줄 수 없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니까 더 뭐 물어보실 거 이제 없으시죠? 네, 피고인 마지막으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물어보시죠. 계속 같은 거 또 물어보시고 하지 마시고요. 예. 마이크만 좀 대고요. 더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쌍방 더 없으시죠? 예. 아유, 오랜 시간 기다리시겠어.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분증 저희가 돌려드린 거 확인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일의 증거조사, 오늘 진행한 거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 오늘 기일의 증거조사한 신문조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증거로, 신청하시고 채택하는 절차 한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가지고 한번 쫙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리 공방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원래 생각이 그게 12월 말이었는데 그거는 꼭 한번 기일을 어느 정도 잡고 얘기를 할 생각있습니다. 어떠세요? 11월 26일. 11월 26일은 뭐 다른 변호인은 모르겠 저는 있는데요. 뭐 길 정하는 거야 뭐 듣고. 예, 그러시니까. 예, 한두 번만 오시면 뭐. 이경원 변호사님 가능하시면 뭐. 또 슬픈 표정 하지 마시고, 주된 팩트 자체는 다 나왔으니까 서로 다들 풀어오시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들, 비타민들 드시고 힘내셔가지고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각자, 공방을 해주시면은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지쳐 보이시는데 오늘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검사님들, 변호사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 그리고 나가시면서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법정경위님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 좀 하고 나가주시면 저희들한테는 그게 또 힘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굉장히 주변에 뭐 법정 경위까지 좀 고맙다고 인사를 해달라.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거 좀 많이 드셔달라. 예. 얼마나 겸손해요. 그리고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당부하는, 명령이 아니라 당부하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 두 가지였는데요. 저렇게 아주 확고한 원칙,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원칙을 가지고 이 재판을 운영하지만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 재판 진행하고 있다. 감복을 주잖아요. 원고든 피고든 검사든 변호사든 간에. 모두한테 고맙다고 하잖아요. 검사, 변호사. 근데 이진관이는 감치할 거야? 조용히 해? 나가. 딱 이러잖아요. 그러고서 또 이제 진경희 변호사에 나가서 또 비판하니까 다시 재감치하겠어.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산고 부동주에서 저는 성명을 내고 법원 앞에 가서 규탄 집회까지 하고 동문회에서 파문시키자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판사들도 뭐 자아 성향이 다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성격도 다르고, 그러나 판사 한마디면요 밑에 피고인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는, 피고인들이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야말로 법치주의를 살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지금 직연 판사 이 내용으로요. 이게 모든 지금 레거시 미디어 방송에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고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대단히